네 남편 혼자 살면 힘들어서 한 달도 안 돼서 연락 올 거야. 남자들은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40년을 참고 살다가 이혼했을 때 친구 지숙이가 제게 했던 말입니다. 40년 전 남편이 같은 직장 여자와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아 아이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빠 보고 싶다고 울면서 집에 가자던 아이들 때문에 피눈물을 삼키며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죠. 그 이후로 남편은 집안일도 돕고 아이들도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만 크면 이혼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렇게 참고 살았습니다. 대학 보낼 때까지만 참자. 결혼시킬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새 72살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남편이랑 밥을 먹다가 싸웠습니다. 싸웠다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거죠. 남편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40년째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또 그 얘기야. 지겹지도 않아? 저는 그 말이 더 화가 납니다. 당신은 지겨울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직도 상처예요. 그러면 남편은 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일주일 뒤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손주들까지 데리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가 냉랭한 걸 본 딸이 또 싸웠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도 잘못 인정하고 40년 동안 사과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 좀 받아주세요. 옆에 있던 딸도 거들었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빠도 할 만큼 하셨어요. 남편 편을 드는 자식들을 보니 화가 났습니다.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남편 편을 들다니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자식들이 너무하다며 저를 위로해줬죠. 그러면서 지숙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네 남편 혼자 살면서 고생해봐야 네 소중함을 알 거야. 그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지. 그 말을 듣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남편이 힘들어지면 그제야 제 아픔을 제대로 알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듭니다. 40년 전 그때 그냥 이혼을 했어야 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박정미입니다. 오늘 아침도 남편이랑 밥을 먹다가 싸웠습니다. 아니, 싸웠다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거죠. 남편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40년째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또라니요. 당신한테는 지겨운 얘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직도 상처예요. 저는 화가 나서 밥상을 밀치고 일어났습니다. 40년 전 일이에요. 남편이 같은 직장 여자랑 바람을 폈습니다. 6개월이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야근인 줄 알았고 회식한다고 하면 회식인 줄 알았죠. 집에서 두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와이셔츠에서 여자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빨래하려고 집어들었는데 확 퍼지더라고요. 이상해서 주머니를 뒤졌더니 영화표 2장이 나왔습니다. 저랑은 결혼하고 영화 한 번 안 가던 사람인데 누구랑 영화를 본 걸까요? 추궁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실토했어요. 회사 후배랑 만나고 있다고 6개월째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됐을 때였는데 큰애가 7살이고 작은애가 5살이었죠. 그 어린 것들 키우느라 허리 한 번 못 펴고 살았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아이들 손을 잡고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요. 그냥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죽여버릴 것 같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저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애들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울 거냐고 그냥 참고 살라고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남자가 한 번쯤 그럴 수 있다며 애들 생각해서 참으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아들이 바람을 피웠는데 며느리 보고 참으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역 앞 여인숙에서 잤습니다. 싸구려 이불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아이들이 울었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엄마 우리 집에 가자고요. 낯선 방에서 엄마한테 매달려 오는 어린 것들을 보니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하면 이 아이들은 어떡하나, 어린 것들이 아빠 없이 크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피눈물을 삼키며 결국 다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이혼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어요.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죠. 회사도 옮겼습니다. 그 여자 안 보겠다면서요. 그 이후로 남편은 정말 잘해줬어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들도 잘 챙겼습니다. 미안한 걸 아는지 매일 사과했죠.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지만 속으로는 아이들만 크면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대학 보낼 때까지만 참자, 결혼시킬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는데 어느새 40년이 흘러버렸어요. 잊고 지내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야근한다고 하면 진짜 야근인지 의심됐고, 회식한다고 하면 누구랑 하는지 캐물었죠. 남편은 그때마다 한숨을 쉬며 또 시작이냐고 했어요. 저는 그 한숨이 더 미웠습니다. 이제 남편은 은퇴했고 저도 72살이 됐어요.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고 있죠. 이혼하겠다던 결심은 어디 갔는지 아직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 활동적으로 변했어요. 매일 등산을 가거나 친구들 만나러 나가고 동호회도 다닙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기 싫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즐겁지가 않았죠. 40년을 그 상처 안고 살았더니 뭔가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이 돼도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이 신나게 나갔다 오는 걸 보면 화가 났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당신은 저렇게 잘 사냐고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동네에 파크 골프장이 새로 생겼다며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신나서 설명했어요. 골프랑 비슷한데 더 쉽고 동네 공원에서 할 수 있다고.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했어요.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운동 못 한다고, 귀찮다고, 안 간다고 했죠. 남편이 계속 졸랐어요. 당신도 운동 좀 해야 한다며 집에만 있지 말고 같이 나가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안 간다고 버텼어요.
사실 운동이 싫어서 안 간다고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랑 함께 하는 게 싫어서 안 간다고 한 거였죠. 같이 있으면 옛날 일이 자꾸 떠올라서 괴롭거든요. 결국 남편은 혼자 간다며 운동복을 챙겨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운동하고 오니까 기분이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렸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계속 파크골프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생긴 파크골프장이 정말 좋다며 코스도 예쁘고 재밌다고 했죠. 당신도 좋아할 거라며 다음에 꼭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안 간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계속 같이 가자고 졸랐어요. 제가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저를 챙기려는 모습을 보면 미안하기도 했죠. 40년 전 그 일만 없었으면 저도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저도 조금 누그러졌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밥 다 먹고 소파에 앉아 남편이 오늘 찍은 사진을 보여줬어요. 휴대폰을 넘기면서 파크골프장도 소개하고 규칙도 알려줬죠. 저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넘기는데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랑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같이 치는 사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당신도 알잖아, 민석이. 저는 민석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민석이 집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더 넘기다 보니까 남편 옆에 웬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장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요. 저는 이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죠. 남편이 민석이 집사람 친구라는데 오늘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한두 장도 아니고 여러 장에서 그 여자가 남편 옆에 붙어 있었죠. 저는 근데 왜 당신 옆에 계속 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2대2로 편먹고 쳤다고요. 민석이 부부랑 자기랑 그 할머니랑요. 순간 화가 확 치밀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자랑 가는 거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몰랐다고 했어요. 제가 못 간다고 하니까 민석이가 인원수 채우려고 데리고 나온 것 같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이 어린 할머니랑 같은 편 먹고 노니까 좋았겠다고 말했죠.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말을 왜 또 그렇게 해? 그냥 운동인데. 저는 운동을 왜 여자랑 하냐고 따졌어요. 민석 씨랑 둘이서 하면 되지 왜 여자를 끼냐고요. 남편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친구 집사람 친구인데 골프 치는 게 무슨 문제냐고 했죠. 저는 골프만 쳤는지 다른 것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했어요.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저는 뭐가 쓸데없는 소리냐고 받아쳤어요. 옛날 기억 안 나냐며 따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자 만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니 결국 6개월이나 나를 속이고 여자 만나고 있었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남편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이야기야? 이제 지겹지도 않아? 당신은 지겨울지 몰라도 나는 어제 일 같아요. 40년이 지나도 그날이 생생하다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그만 좀 잊고 제 삶을 살라고 했죠. 저는 나는 절대 못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흥분해서 그런지 머리가 어지럽더라고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4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와이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던 그날, 영화표 2장을 발견했던 그날. 그 기억이 또 밀려왔어요.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누웠지만 잠이 안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늦게 눈을 떴어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잠들어서 피곤했습니다. 거실로 나갔더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남편이 아침을 준비해 놓은 거였죠.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일어났어? 아침 먹어. 그러고는 약속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어요. 어디 가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또 싸움만 날 테니까요. 남편이 나가고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40년 동안 남편이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밥 차려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매일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당신이 그 짓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겠냐고요. 일주일이 지나고 제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딸이 저를 축하해 주어 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왔죠.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습니다. 거실에 케이크를 놓고 생일 파티를 했어요. 손주들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촛불을 껐어요. 아들이 선물이라며 스카프를 건네줬고 딸은 건강식품을 줬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어색했습니다. 저랑 남편이 대화를 안 했거든요. 눈도 잘 안 마주쳤죠. 일주일 전 파크골프 사건 이후로 계속 냉전 중이었어요. 딸이 그걸 눈치챘는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또 싸우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싸움은 무슨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분 냉랭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난주에 네 아버지가 여자랑 파크골프인지 뭔지 갔다 왔다고요.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뭔 또 여자야. 친구 집사람이랑 그 친구잖아. 저는 받아쳤습니다. 친구 집사람이랑 그 친구는 여자 아니냐고요. 남편이 알았다며 좋은 날인데 이러지 말자고 했어요. 제 생일인데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투였죠. 그때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뭘 그만하냐고 화를 냈어요.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잘못 인정하고 40년 동안 사과하면서 살았잖냐며. 이제 그만 좀 받아주시고 화 좀 풀라고 했죠. 옆에 있던 딸도 거들었어요. 맞다며 엄마 이제 용서해 주시라고. 아빠도 이제 할 만큼 했다고 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니들이 내 마음을 아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어요. 김서방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면 너는 이해해 줄 수 있어? 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화푸시라며 오랜만에 다 모였는데 저녁까지 놀다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을 쾅 닫았죠. 침대에 앉아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몰라도 자식들마저 제 마음을 몰라줘서 서러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남편과 억지로 살았는데, 다 니들 때문인데. 그때 이혼했으면 너희들이 상처받을까봐 참고 살았던 건데,
이제 와서 아버지 편을 드는 거죠. 한참을 울다 보니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정리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 가볼게요. 저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방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답답하다는 투로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저는 나가라고만 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죠. 그날 저녁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불러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미칠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서운하고 남편한테 화나고 머릿속이 복잡했죠. 내 생일인데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오랜 친구인 지숙이랑 선이한테 연락했더니 둘 다 나온다고 했어요. 동네 치킨집에서 만났습니다. 지숙이가 먼저 물었어요. 무슨 일 있냐며 얼굴이 안 좋다고 했죠.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오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자식들이랑 싸웠다고, 아들, 딸 둘 다 아버지 편만 든다고 했죠. 40년 동안 참고 살았더니 이제 와서 용서하라고 한다고요. 이야기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숙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자식들이 너무했다. 아들은 몰라도 딸은 네 마음 이해해줘야지. 지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딸은 같은 여자잖아요. 남편한테 배신당하면 얼마나 아픈지 알 텐데 왜 아버지 편을 드는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속이 타서 술이 물처럼 넘어갔죠. 선이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네 남편은 사과라도 하지 않냐며. 자기 남편은 젊었을 때 바람 피워놓고 아직까지 사과는커녕 자기를 의부증 환자로 몬다고 했습니다. 선이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30년 전에 남편이 바람핀 거 알고도 이혼 못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를 하긴 하는데 진심이 안 느껴진다고 했어요. 입으로만 미안하다 하고 속으로는 뭔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했죠. 지난주에 파크 골프에서 여자랑 같이 쳤던 얘기도 했습니다. 지숙이랑 선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뭐야 그게 하면서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 이렇게 계속 살 거냐며. 같이 있으면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받는데 어쩔 거냐고 했습니다. 지숙이도 맞장구 쳤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해 주는 게 그 인간 도와주는 거라며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고 했어요. 저 혼자 4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이제 와서 편하게 보내줄 순 없었죠. 지숙이가 치킨뼈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다 해주지 않냐며. 네 남편은 그냥 편하게 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제가 다 해주니까 남편은 놀러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지숙이가 맥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어요. 혼자 살면서 고생해봐야 내 소중함 알아. 그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겠지. 옆에서 듣던 선이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까지 우리 남편한테 사과받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선이 남편은 바람 피고도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우리 셋 다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싫지만 이혼 못하고 끌려가는 늙은 여자들. 그렇게 술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밤 10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니까 고개를 돌려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어죠. 저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어요. 오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빨래나 개면서 TV 보고 웃고 있었죠. 저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데 남편은 세상 편해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안 왔어요. 지수기가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살면서 고생해봐야 남편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했죠.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혼자 살면 제 소중함을 알게 될까요? 아니야,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나 없어도 혼자 잘 살 것 같았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파크 골프도 치고요. 저보다 더 신나게 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매일 싸우고 매일 화내고 이러다 제가 먼저 쓰러지겠더라고요. 스트레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뭔가 바꿔야 했습니다.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별거를 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따로 사는 거죠. 같은 집에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잖아요. 떨어져 살면 남편도 제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별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별거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릴까? 아니면 그러자고 할까? 남편 반응을 보고 결정하려고 했죠. 만약 남편이 진심으로 잡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마음도 있었어요. 아침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국에 밥을 말아 먹고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따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뭔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나랑 사는 거 힘들지 않냐며 맨날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냐고 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뭐가 힘들어? 안 힘들어. 40년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떨어져 살면 그게 더 힘들지.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나랑 떨어져 살면 힘들다니. 그럼 이혼하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남편이 저 없이 못 산다는 걸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떠나면 남편이 무릎 꿇고 빌겠구나 싶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랑 사는 거 힘들어요.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냥 따로 살아요.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담담하게 물었어요.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별거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당황했어요.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약해 보일 것 같았죠. 자존심에 차마 아니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요. 이혼하자고요. 남편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이 사과하겠지.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리겠지 싶었어요. 40년 동안 미안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잡을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힘들면 그렇게 해. 이제 살아야 얼마나 산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잡는 거예요. 이혼하자는데 그러자고 하는 거였죠. 40년 동안 미안하다 하더니 막상 이혼하자니까 선선히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는데 취소할 수도 없었죠. 그래,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같이 살아봤자 싸우기만 할 텐데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았어요. 그렇게 말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밥맛이 없었어요. 국이 목에 걸렸죠. 남편은 밥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평소랑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방금 이혼 이야기가 오간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어차피 결정된 거 빨리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한다고 통보하려고요. 먼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받자마자 아버지랑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하며 되물었죠. 아들은 말렸습니다. 이제까지 잘 참으셨는데 왜 갑자기 그러시냐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죠. 아버지가 밉겠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게 낫다고 했어요. 엄마 혼자 살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누가 챙겨주냐며 걱정했죠. 저는 이미 결정난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죠.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딸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두 분이서 합의하신 거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포기한 듯한 말투였어요. 같이 있어봤자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지 않냐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리고 딸은 찬성하고 자식들 반응이 엇갈렸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낸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위자료를 얼마나 받아야 할까? 40년 동안 고통받은 걸 돈으로 매길 수 있을까요? 남편이 바람 피웠을 때 받은 충격, 매일 밤 울며 지새웠던 시간,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던 세월. 그게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었어요. 1억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적은 것 같았어요. 40년이잖아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이혼한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숟가락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뭘 했냐고 물었죠. 저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뭘 하긴요. 이미 결정난 건데 알았다고 하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죠.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혼한다는 말에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또 저를 화나게 했어요.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라고 하자 남편이 뭘 말이냐고 물었어요. 위자료 말이에요. 내가 40년 동안 고통받은 거 위자료 받아야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며 얼만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말했어요. 1억이요. 남편이 흠칫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1억이 문제겠냐며 더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재산 분할해서 반으로 나누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가 확 치밀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1억이 아깝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게 아니라며 말을 이으려 했죠. 저는 됐다고 끊었습니다. 법대로 할 거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냥 간통죄로 쳐넣었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지. 남편이 뭐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지갑이랑 휴대폰만 넣고 현관으로 나갔죠.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대답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가 서더니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어요. 기사님이 시내 가면 변호사 사무실 많다고 했죠. 저는 그럼 시내로 가자고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억도 아깝다니. 40년 동안 나를 고통스럽게 해놓고 돈이 없다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택시에서 울 순 없었어요. 시내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건물마다 간판이 빼곡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간판도 몇 개 보였죠. 저는 제일 가까운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이 맞이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죠. 저는 이혼 때문에 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기다리시라며 소파를 안내해 줬어요. 저는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긴장이 됐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처음이었거든요. 20분쯤 지나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앉아서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40년 전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했습니다. 어린 2 자식과 저를 놔두고 같은 회사 여직원과 6개월이나 만났다고요. 그때 이혼하려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며 40년을 고통받으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자료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1억을 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이 화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자료 청구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보통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해요. 안타깝지만 40년이 지났으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지나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며 따졌어요. 내가 40년을 고통받았고 남편이 바람핀 건 사실인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법원에서는 외도 이후 40년을 함께 살았다면 그 사건을 용서했거나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요. 저는 분통이 터졌어요.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냥 그때 이혼했어야 했는데 왜 참았을까, 바보같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변호사가 휴지를 건네줬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도 중요하지만 재산 분할이 더 중요하다고요. 남편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하고 분할받는 게 중요하다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분할이라도 제대로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죠. 변호사와 계약을 하고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설명을 듣고 서류에 서명했어요. 변호사가 합의이혼서 서류를 작성해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봤어요. 합의이혼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겠죠. 남편도 알았다며 빨리 진행하자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합의이혼이 마무리됐습니다. 재산 분할로 3억을 받았어요. 남편이 마지막에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위자료로 1억을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준다며 1,00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렇게 3억 1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40년 세월 치고는 적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어요.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이사를 마치고 짐을 풀었어요. 텅 빈 거실에 서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이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집들이를 왔어요. 지숙이랑 선이가 과일이랑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숙이가 저를 보자마자 잘했다며 안아줬어요. 선이도 연신 잘했다고 말했죠.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숙이가 말했어요. 네 남편 혼자 살면 힘들어서 한 달도 안 돼서 연락 올 거라며 남자들은 고생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했죠. 선이는 너 용기가 부럽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남편이 바람피고 발뺌하는 거 화나는데 차마 이혼하자고는 못하겠다고요. 잘했다, 부럽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 출발이라며 건배도 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어요. 맨날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게 스트레스인 줄 알았는데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 차려줄 사람이 없고 저녁에 TV 봐도 옆에 아무도 없었죠.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건 줄 몰랐어요. 이혼 후 아들, 딸과도 뭔가 서먹해졌습니다. 전화가 뜸해졌어요. 가끔 연락이 와도 예전 같지 않았죠. 자식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세요? 하면서도 뭔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이혼하고 몇 개월 지나면 남편이 힘들다고 전화 한 통쯤 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숙이 말처럼 고생하면서 정신 차리고 연락할 줄 알았는데 전혀요. 정말 나 없이 잘 사는 건가 싶었어요. 며칠 후 딸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2주 후에 추석인데 14일 점심이 편한지 저녁이 편한지 물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딸이 머뭇거리다 대답했어요. 14일 날 엄마한테도 가야 하고 아빠한테도 가야 해서요. 시간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추석인데 자식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와야 하는 거였죠. 예전에는 다 같이 모였는데 저는 점심이 낫다고 했습니다. 딸이 그럼 14일 아침 일찍 가겠다고 했어요. 2주가 지나고 추석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딸이 왔어요. 손주들도 데리고요. 오랜만에 손주들 얼굴을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머니 하며 매달리니까 그동안 외로웠던 게 녹는 것 같았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딸이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저는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조금 더 있다 가라고 했습니다. 딸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빠한테도 가야 해서요.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는 급하게 짐을 챙겨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씁쓸했어요. 명절인데 딸이 잠깐 왔다 가버리니까요. 예전에는 하루 종일 붙어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연금이랑 집 사고 남은 돈이면 아껴 쓰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병원비. 이것저것 나가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눈에 보였죠.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혹시나 나중에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는 어떡하나 걱정됐거든요. 자식들 반대에도 이혼했는데 그때 가서 손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이 괜찮을 때 돈을 벌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2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40년 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체력도 안 좋았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지인 소개로 아파트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4시간만 하면 됐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어요. 청소야 매일 하던 일이니까 4시간 정도면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를 하려니까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죠. 하루 일하고 나면 녹초가 됐어요. 몸이 힘든 건 그래도 어찌 버티겠는데 다른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청소가 잘 안 됐다고 혼나기도 하고 입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여기 먼지가 있다. 저기 물기가 남았다. 듣고 있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72살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만한 일이 없었거든요. 4시간만 일하면 되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파스를 붙이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혼하길 잘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답이 안 나왔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선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단을 닦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희가 지숙이랑 점심 먹기로 했다며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선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볼 일이 있다고만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혼했을 때 친구들이 잘했다, 부럽다고 했었죠. 그런 친구들한테 아파트 청소 일을 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점심을 차릴 기운이 없어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대충 먹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파스를 붙이려고 했는데 손이 안 닿았어요. 혼자서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붙여줬으면 좋으련만.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전 남편도 나처럼 힘들겠지. 밥도 혼자 먹고 파스도 혼자 붙이고 저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파스를 겨우 붙이고 누워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안부 전화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냐고 물었죠. 저는 잘 지낸다고 했어요. 딸한테도 차마 청소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과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 남편 소식이 궁금해졌어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요즘 뭐 하고 지내셔? 딸이 대답했어요. 아빠야 매일 똑같다며 전화할 때마다 무슨 파크골프인가 그거 하고 있다고 한다고요. 딸이 왜 물으시냐며 무슨 일 있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죽었나 살았나 궁금해서 그랬다고 했죠.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무슨 돈이 있어서 맨날 그런 거 하고 돌아다니냐고요. 딸이 말했어요. 지난번 아빠 생일 때 갔다가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그거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난달에 오빠 이사할 때 아버지가 1억 빌려줬다고 했어요. 저는 알았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 없다고 위자료 1억 못 주겠다고 하더니 아들한테는 1억을 주는 거잖아요. 같이 살 때는 미안한 척 매일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혼하고는 연락 한 통 없었죠. 다 거짓말이었구나 싶었어요. 이혼했더니 이제 제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놀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저는 힘들게 매일 아침 청소 일을 나가는데
전 남편은 매일 골프나 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지숙이 말처럼 고생하면서 정신 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죠.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하지 말았어야 했을까? 이혼이 남편 좋은 일만 시켜준 걸까? 40년을 참았으면 그냥 끝까지 참을 걸 그랬나 싶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볼까? 정말 미안하다면 전화하면 다시 붙잡지 않을까? 남편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또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결국 전화를 못 걸었습니다. 친구들은 부럽다고 했는데, 잘했다고 했는데, 매일 밤 울면서 잠이 드는 건 저뿐이었어요. 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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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어요.